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이번 시간은 성장성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성장성 분석의 의미, 성장성 분석의 의미 한번 알아보죠. 네, 먼저 기업이 경영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자산도 증가하게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그 다음에 열심히 또 경영 활동을 하면 자산이 또 증가하고, 그죠? 자본도 당연히 따라서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이제 부채도 따라서 증가하게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부채도 증가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성 하면서 알아보는 것은 주로 자산과 자본, 매출, 이익 쪽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성을 우리가 분석을 하니까 부채라든지 이제 나머지 이런 부분은 빼고, 자산과 자본, 매출, 이익 이와 같은 것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당연히 성장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되긴 싫지만 정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 성장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성장이나 기업의 성장, 정체 또는 감소가 되는 원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경영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런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시장 상황도 있겠지만 국제적인 그런 시장 상황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자원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기업은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또 정체될 수도 있고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 자, 기업이 장기간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 그때는 시장에서 이제 도태가 되고 계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좀 했다가 또 좀 후퇴했다가 이럴 수 있는데, 장기간 놓고 봤을 때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한다, 또는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도태되고 오히려 이제 계속적인 경영이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재무제표 분석은 누가 하느냐? 그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 자, 그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기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주나 채권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주주나 채권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성장성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은 시장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래 수익의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한 기업은 주주나 채권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가 그렇지 않은가 파악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성장성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본다는 것인데,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자, 성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가율로 측정을 해요. 증가율로. 자,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그리고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그리고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자, 그 증가율로 성장성을 측정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산이나 매출, 이익 등의 이익 등을 가지고 자, 세부 항목별로도 측정을 할 수 있고 품목별로도 측정하고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산의 큰 덩어리를 가지고 증가율을 측정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산 내에 자산이 또 유동자산도 있고 비유동자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비유동자산 안에는 유형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고 자, 이렇게 큰 어떤 자산이라는 범주에서 성장성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세부 항목별로도 우리가 성장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품목별로도 우리가 나누어서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품목별로 나누어서 어떤 품목은 성장하고 있고 어떤 품목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성 분석을 한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추세 분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동안 그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 분석의 방법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재무제표 분석의 방법들은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 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또 비교 분석도 하고 추세 분석도 해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성장성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즉 추세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유용한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업종 전체 또는 경쟁기업의 성장성하고 또 비교 분석을 하면서 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 그러한 성장성 분석과 비교 분석, 추세 분석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성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가율로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증가율 가장 기본적인 증가율 계산은 전기 대비한 증가율 계산입니다. 전기에 얼마였는데 단기에 얼마더라. 자, 그러면 전기 대비해서 단기에는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자, 전기 대비한 증가율을 계산하는 방법. 자, 이것이 성장성 분석의 가장 기초예요. 자, 그래서 전기 대비 증가율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1기라고 합시다. 1기. 여기가 이제 제2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2기 말이고요. 1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뭐 자산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우리가 쉽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산이라고. 자, 그래서 자산이 뭐 어떤 자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총자산이라고 생각합시다. 자산이 15만 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사업을 했고 경영활동을 했고 1기 말 되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이 17만 원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1년 동안 자산은 얼마만큼 증가했을까? 이게 이제 전기 대비한 증가율 계산이에요. 그죠? 1년 동안 얼마만큼 증가했을까? 자, 금액으로 보면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자, 2만 원만큼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죠? 2만 원만큼 증가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2만 원 증가했는데 자, 비율로 보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건가? 그죠? 그럼 그 비율을 우리가 R1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 비율을 우리가 산출하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 출발할 때 1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자, 15만 원에 몇 퍼센트가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었다? 17만 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17만 원이 되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자, 15만 원에 대해서 정리하면 15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자, 몇 퍼센트 증가했다. 이걸 우리가 R1이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R1, 자, 이꼴 17만 원.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5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1. 이때 R1이 자, 증가율입니다. 율. 자, R1 증가했더니 그 결과 얼마가 되었다? 17만 원이 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됩니까? R1을 구하면 되죠. 자, 1 플러스 R1은 자,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 15만 원 분의 17만 원. 그러니까 17만 원 나누기 15만 원이죠. 자,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R1은 자, 15만 원. 그리고 요거는 R1은 자, 15만 원 분의 17만 원인데, R1은 거기서 빼기 1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15만 원 분의 17만 원 빼기 15만 원. 그죠? 그리고 뭡니까? 17만 원 빼기 1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17만 원 빼기 1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에 증가한 금액이죠. 당기에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죠? 여기에 2만 원만큼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당기에 증가한 금액 나누기 15만 원. 15만 원이 뭐예요? 이제 이게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원만큼 증가했으니까 그걸 비율로 표시해 보자. 결국은 그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증가율은.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13.3%. 자, 0.133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걸 이제 퍼센트로 표시하면 13.3%. 그래서 15만 원에서부터 출발해서 17만 원으로 2만 원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은 퍼센트로 표시하면 13.3% 증가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13.3% 성장했다. 그죠? 자산이. 자,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2기에 자, 이번에는 이제 17만 원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17만 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1년 동안 또 열심히 경영활동을 해서 2기 말이 됐더니 얼마가 되었냐면 자, 19만 원이 된 겁니다. 19만 원이 됐어요. 역시 금액으로 보면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금액으로 보면 역시 2만 원 증가한 거죠. 그죠? 금액으로 보면 역시 2만 원 증가한 것이다. 자, 아까 앞에서 1기에도 금액으로 보면 얼마가 증가했어요? 금액으로 보면 2만 원 증가했죠? 금액으로 보면 2만 원 증가한 것이다. 그죠? 자, 똑같이 1기와 2기가 똑같이 금액으로 보면 2만 원 증가한 겁니다. 금액상으로는 똑같은 금액이 증가했는데 성장했는데 비율은 다를 것이다. 왜 다르냐? 1기는 15만 원에서 출발해서 2만 원 증가한 것이고 2기는 17만 원에서 출발해서 2만 원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율로는 다른 비율인 거예요.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증가했으니까 이걸 같은 비율이다, 똑같이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기의 성장성 증가율을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자. 아까 똑같이 자, 이제 17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17만 원 곱하기 자, 증가율이 R2입니다. 이번에는 1 플러스 R2 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됐다? 19만 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R2는 결국 자, 17만 원 분의 19만 원 빼기 1이 되겠죠. R2는 이제 빼기 1이 되는데 결국 이제 R2를 구하면 자, 17만 원 분의 19만 원 빼기 17만 원. 자, 이렇게 될 겁니다. 19만 원 빼기 1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기에 얼마가 증가했다? 2만 원 증가했다. 자,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기준이 뭡니까? 15만 원이 아니고 당연히 17만 원이죠. 그러니까 17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원 증가한 거. 그걸 비율로 표시하면 몇 퍼센트일까? 자, 11.8%입니다. 그죠? 11.8%. 자, 아까 우리 1기에 R1
증가한 거 살펴봤지만 그때는 13.3%였어요. 자, 당연히 비율이 작아졌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증가했지만 증가한 비율은 더 작아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1기에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2만 원 증가해서 증가율은 13.3%. 2기는 17만 원에서 출발해서 19만 원이 되었으니까 증가율은 자, 11.8%.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15만 원에서 13.3% 증가해서 17만 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17만 원에서 11.8% 증가해서 19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19만 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최초 출발한 것은 15만 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증가율이 달라요. 증가율이 달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뭘 계산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냐? 아까 봤지만 여기는 13.3%, 여기는 13.3%고 여기는 11.8%. 11.8%. 자, 이렇게 증가했으면 그러면 지금 이제 2년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죠? 2년 동안 연평균 얼마나 증가했을까? 자, 그걸 계산해 보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쉽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13.3%였고 두 번째 해는 11.8%니까 11.8% 더해가지고 2년 동안 증가한 거니까 나누기 2 하면 1년에 얼마만큼 증가했다. 이게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거는 단순 평균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단순 평균으로 구한 겁니다. 단순 평균으로 구하는 거예요. 단순 평균으로 구할 수 있는데, 자, 단순 평균으로 이렇게 평균 증가율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계산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연평균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 평균으로 계산한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한 2년, 3년 정도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연평균 지금부터 배울 이 연평균 증가율 계산하는 거하고 자, 이렇게 단순 평균 계산한 거하고 거의 같아요. 숫자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이제 4년,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좀 길어지고 10년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단순 평균으로 계산한 증가율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이 연평균 증가율 계산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급하게 빨리 계산을 해봐야 될 때는 약식으로 자, 이렇게 단순 평균 방식으로 이렇게 평균 증가율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이제 배운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정식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한다 했을 때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15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15만 원에서 출발해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나서 얼마가 돼 있다? 결과적으로 19만 원이 돼 있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19만 원 되어 있다. 중간에 17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잊으세요.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얼마가 되어 있는가 이것만 딱 생각하시라고. 자, 그리고 나서 자, 똑같은 증가율로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똑같은 증가율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똑같은 증가율로 증가했을 때 얼마가 되어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출발해서 똑같은 증가율로 또 증가했을 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어 있으면 돼? 19만 원이 되어 있으면 돼. 자, 아까 실제로는 13.3%, 11.8% 이렇게 증가율이 달랐죠. 다른데 똑같은 증가율로 2년 동안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 증가율은 얼마겠느냐 이겁니다. 얼마에서 얼마가 되어야 돼요? 15만 원에서 19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때는 이제 얼마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때는 자, 15만 원
R에서부터 출발했는데 1년 지나면 자, 1 플러스 R만큼 증가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에서부터 또 출발해서 다시 R만큼, R%만큼 또 증가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15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이었는데 다시 1 플러스 R만큼 또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돼 있더라? 19만 원이 돼 있더라.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5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에 몇 승이 됩니까? 제곱이 되겠지. 그게 얼마가 돼 있더라? 19만 원이 되어 있더라. 해서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이때 R을 구하는 거예요. R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15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에 몇 승이 된다? 자, 제곱이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얼마가 된다? 19만 원이 되어야 한다. 19만 원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럼 1 플러스 R의 제곱은 자, 15만 원 분의 19만 원이 될 것이고요. 결국 1 플러스 R의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R은 어떻게 돼요? R 구하려면 자, 이제 이 제곱을 빼야 되겠지. 제곱을 빼려면 자, 1 플러스 R은 이제 제곱을 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루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5만 원 분의 19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R을 구하면 여기가 이제 없어지고 빼기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R은 자, 루트 자, 15만 원 분의 19만 원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루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요즘은 이 언제 뭐 중학교에서 배우나요? 뭐 어디서 어느 과정에서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배웠던 루트 계산을 우리가 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뭐 이런 것은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기로 하시든지 아니면 엑셀에서 아주 간편하게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엑셀에서 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R을 구하면 자, 이때 R은 12.5%가 나옵니다. 12.5%. 12.5%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15만 원에서 12.5% 증가하고 또 증가했다가 또 12.5% 증가하면 그러면 2년 지나서 얼마가 되어 있다? 19만 원이 되어 있다. 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평균 증가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평균 증가율을 아주 정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정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편하게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간도 딱 2년만 딱 하고 해서 간편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기간이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한 10년이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15만 원에서 19만 원이 되었다. 근데 이게 이제 2년이 아니고 10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 플러스 R에 자, 10년이다. 그러면 10승입니다. 그죠? 10승. 1 플러스 R의 10승이 결국 뭐가 됩니까? 15만 원 분의 19만 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은 이제 딱 2년이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또 나오는데 만약 이게 2년이 아니고 10년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R은 우리가 R을 구하려면 결국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15만 원 분의 자, 19만 원 빼기 1인데요. 빼기 1인데 요거는 15만 원 분의 19만 원에 요건 몇 승이냐면 10분의 1승이에요. 10분의 1승. 10분의 1승입니다. 자, 이렇게 10분의 1승으로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엑셀이나 뭐 이렇게 뭐 계산을 할 때도 10분의 1로 계산하면 됩니다. 10분의 1승으로. 이게 3년이다. 그러면 이게 3승분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승이 되는 거고요. 4년이면 이게 4승분이고 이게 4분의 1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거고.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쉽게 우리가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 13.3% 처음에 14.3%였고 2년 차에 11.8%였나요? 자,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아마 요거하고 거의 같이 나올 겁니다. 거의 같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기간도 한 2년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계산한 거하고 차이가 별로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단순 평균해서 구하는 방법도 약식으로는 유용합니다. 약식으로 계산할 때는. 근데 정식으로 어떤 보고서를 쓴다든지 그렇게 정식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 분석을 정식으로 이제 해보면 성장성 분석의 지표 해보면 자,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해서 성장성 분석을 해보자. 자, 손익계산서 항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 매출액도 있고 뭐 이익 중에서도 뭐 영업이익도 있고요. 영업이익도 있고 또 뭐 당기순이익도 있고 자, 이렇게 매출액이나 이익을 가지고 성장성을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라든지 판관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가지고 또 얼마나 증가했는가 당연히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매출액 등 손익계산서 항목을 가지고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나? 전기의 금액. 이때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대비 증가율을 말하는 거예요. 전기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그러니까 전기의 금액분에 단기에 얼마만큼 증가했는가만 보면 되고 퍼센트로 표시하려면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수익 또는 이익 항목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판관비 등등 해서 비용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전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지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전기 대비해서 2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해서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매출액은 전기 대비 2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네? 그럼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뭘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 판관비라는 비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출액이 20% 증가했지만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그것보다 더 크게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한 것보다 매출 원가와 판관비라는 그 비용이 더 크게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증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장기간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보다 비용이 지금 더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장의 잠재력이 장기적으로 잠식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면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 투자하는 사람, 주주라든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런 회사는 그렇게 약간 쉽게 투자하기는 좀 주저됩니다. 그죠?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한다?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장기간 계속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뭔가 좀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 항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성장성을 분석할 수 있다. 자, 총자산 증가율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기의 총자산이 얼마였는데
당기의 총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더라.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당연히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총자산 증가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되는 것이고, 이 총자산 증가율은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죠? 기업 전체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자, 그럼 만약에 총자산 중에서도 총자산 안에도 여러 가지 자산 항목들이 있는데 그 자산 항목별로도 당연히 성장성을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형자산에 대해서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자, 전기의 유형자산은 얼마였는데, 자, 단기에는 유형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더라. 곱하기 100% 하면 유형자산의 증가율을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유형자산의 증가율이 왜 중요한 것이냐? 결국은 기업이 얼마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수익성 분석할 때 투자 이익률, ROI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설명도 좀 했는데, 기업이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장이 생기고 설비가 계속 투자되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제품 생산이 증가하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유형자산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에서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유형자산의 증가율을 가지고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유형자산이 큰 폭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이제 생산과 관련 있는 그런 공장, 설비, 이와 같은 유형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 증가율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금액분의 단기 증가분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자본에 대한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자기자본의 증가는 결국 유상증자로서 자기자본 증가할 수 있죠. 그죠?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자기자본이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내부 유보 등을 통해서 자기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매년 당기 순이익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유출로 배당이 되거나 그렇게 계속 유출시키지 않고 그걸 계속 회사가 쌓아두고 있다면 그게 이제 내부 유보가 되는 건데, 자, 그런 내부 유보를 통해서 자기 자본의 성장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계속 주주한테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내부 유보를 시키는가? 왜 그래요? 이후에 투자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럼 그 재원은 무작정 계속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계속 배당보다는 계속 내부 유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후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계속 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배당금 지급 등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내부 유보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본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는 기업의 경우에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으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성장성 분석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주식회사 서울의 재무제표 정보를 보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의 전년 대비 증가율, 즉 전년 대비한 성장성을 한번 계산을 해봐라.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정보에서 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러한 정보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정보고, 자산과 뭐 자기 자본 이런 정보들은 재무 상태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2000X1년도에는 금액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2000X2년도에 가니까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그러면 전기 대비해서 2000X1년도가 이제 전기죠. 자, 2000X2년도가 단기니까 전기 대비해서 단기에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매출액 증가율은 240만 원에서 24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32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은 자, 금액으로 보면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80만 원 증가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33.3% 증가한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자, 60만 원이었는데 자, 단기에 이제 78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얼마만큼 증가했다? 18만 원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했네요. 자, 영업이익 증가율은 30%입니다. 자,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죠. 자, 단기 순이익 증가율도 계산해 보면 자, 20만 원 분의 24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니까 단기에 4만 원만큼의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20%.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약 30% 정도에서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영업이익 증가율과 단기 순이익 증가율이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 자,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영업이익 다음에 영업 외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영업 외 손익 부분에서 영업 외 비용이 그만큼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증가한 것만큼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총 자산은 자, 172만 원이었는데 198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죠? 증가율 계산해 보면 15.1% 증가한 것이고요. 자, 자기 자본 증가율은 자, 58만 원 분의 66만 원 빼기 58만 원 하면 자기 자본 증가율은 13.8% 자기 자본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성장성에 관련된 부분도 자, 이 성장성이 양호한 성장성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숫자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계속 말하지만 비교 분석이라든지 추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방법도 같이 혼용하면서 자, 이것이 양호한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 경영 분석, 한국은행에서 나온 기업 경영 분석에서 주요 업종별로 성장성 분석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자산 증가율을 보면 여기 이제 뭐 전자 업종을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많이 보고 있는데 자, 대기업의 경우에 자, 2015년도에는 전기 대비해서 2.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 2.2%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2016년은 4.8% 증가했고 2017년은 15.8% 증가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도 조금 증가했는데 2016년과 17년 사이에 큰 폭으로 총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총자산이 증가했어요. 자, 어쨌든 기업 전체로 보면 성장성이 크게 향상이 된 겁니다. 자, 그것은 자, 중소기업도 어쨌든 2015, 16년도 사이에 큰 폭으로 총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자동차를 보니까 자동차는 반대죠, 지금. 자동차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큰 폭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총자산 증가율.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도 2015년, 16년도는 거의 유사했는데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16, 17년도 사이에 성장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부분을 보면 이제 총자산을 보면 총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은 알겠는데 어떤 자산이 증가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전자업종을 보니까 이게 2016년, 17년 사이에 유형자산의 증가가 큰 폭으로 증가했잖아요. 자,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자동차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증가율이 2015년도에는 24.1%였는데 2016년에는 1.8%, 2.3%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14년, 15년 사이에
아주 많은 유형자산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6년, 17년에는 이제 유형자산 투자가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유형자산 투자가 매년 큰 폭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5년도 이때 자동차 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때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일어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유형자산 투자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 증가율을 보면 역시 전자업종은 2016년과 17년 사이에 자기자본 증가율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기업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자본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중소기업은 역시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고요.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매출액이 2015년도, 16년도 그때 보면 자산의 증가율은 어쨌든 하고 있었는데, 매출액은 15년도, 16년도에 오히려 매출액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였다가 16년, 17년 사이에 매출액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하면서 이런 수치를 계속 봤는데 2015, 16에 비해서 17년도에 큰 폭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뭐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숫자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매출액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2017년도에 자동차의 경우에. 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뭐 1%니까 15, 16년도에 비해서는 어쨌든 거의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성장성 분석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